원장님, 백내장과 노안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노안이 백내장 초기 증상인데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노안과 백내장을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노안은 가까운 게 계속 안 보이는 거죠.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도 모든 거리가 잘 보이는 것은 40세 이전이 끝입니다. 40세 이후로는 움직이는 공도 잘 안 보여요. 동적 시력이 떨어지고 가까운 것보다 멀리 봤을 때 초점 바로바로 안 잡힙니다. 내 눈이 잘못됐나 하고 많이들 오시는데 노안입니다 진단받고 너무 슬퍼하면서 다 돌아가시거든요. 노안은 돋보기를 쓰면 잘 보입니다. 그게 바로 노안이고요. 백내장은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혼탁까지 생겨서 안경을 써도 안 보이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내가 잘 안 보여서 안경점에 갔더니 돋보기 맞추세요 하고 딱 돋보기 쓰고 보니까 너무 잘 보인다 그럼 노안이고, 백내장은 누구나 다 옵니다. 100세 시대에 피할 수는 없는데요. 백내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한 진단은 안과에 오셔서 아무 검사 안 해도 됩니다. 현미경만 봐도 백내장인지 아닌지 백내장 종류까지 심지어 원인까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백내장은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백내장일 경우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백내장은 적당한 시기에 수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적당한 시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백내장 수술 시기는 제가 80세 이후에는 꼭 받아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라 그랬잖아요. 언제 처음에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은 의사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저는 만약에 밤운전을 놓을 것 같다 싶으면 하시라 그러는데요. 밤운전을 놓는다 그러면 나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죠. 인지장애도 생기고 눈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자꾸 주저하게 되고 안 하게 되거든요. 이럴 바에는 요즘은 백내장 수술의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원래 일상적으로 하던 것들을 자꾸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는 요즘은 정말 빠른, 간혹 30, 40대도 백내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노안이 오기 전에 백내장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시력적으로는 봤을 때 0.7 이하라 그러면 수술을 권유드리는데 예외적으로 1.0인데도 두세 개로 보인다든지 너무 밤에는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러시면 수술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나의 수정체보다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백내장 수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나의 20, 30대의 눈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집니다. 정말 최적의 노안 백내장 수술의 결과가 나온다 할지언정 정말 잘 나와도 40대 후반의 노안 수준이거든요. 노안이 조금 왔다고 백내장 수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노안 수술 정말 빨리 시작해도 40대 후반 50 초반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안 백내장 수술은 그 전에 하면 후회하시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나의 조절력은 완전히 잃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절력이 좋다면 수술을 하면 실망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근시이신 분들은 수술하시면 가까운 잘 보였던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잘 보였던 게 영영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거리가 잘 보이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게 수술 후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늦추지 말아야 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수술이 10배가 아니라 100배 어려워지고 굉장히 시력 예후가 나빠지는 때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딱 일률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80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80세 이상은 절대로 백내장을 제발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80세까지 잘 보인다 하더라도 꼭 안과나 한번 가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80세 넘어서 심각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자기 급성 녹내장이 생겨서 3일 만에 실명하는 경우 백내장 수술 안 해서입니다. 급성 녹내장이 오면 갑자기 눈이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서 안압을 낮추려고 해도 안압이 안 떨어지고 안압이 원래 20이 정상인데 50이 3일간 지속되면 시신경 다 죽습니다. 3일 때문에 실명하게 되거든요. 백내장 수술 10분만 했어도 안 오거든요. 백내장이 너무 단단해지고 커지고 혼탁이 심해지면 백내장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렌즈를 지지하는 눈의 구조물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술 들어가면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 망막 수술,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제거가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게 제거를 하려다 보면 각막이라는 굉장히 연약한 세포가 손상이 되고 각막은 한번 손상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눈이 허해지게 되고 실명하게 되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망막 질환이 심각하게 올 수 있고 황반변성도 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백내장 때문에 진단이 안 됩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잘 안 보인다, 황반변성 이런 게 안 나오면 좀 괜찮겠지 하고 그냥 살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죠. 시력은 인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노인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잖아요. 이 치매가 잘 안 보이면 더 빨리 옵니다. 시력이 안 좋으면 자꾸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치매는 기억력뿐이 아니라 순발력도 떨어지고 잘 안 보여서 골절도 있게 되고 운동신경도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 시력은 뇌에서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지가 잘 안 되면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잘 안 보이게 돼서 어느 순간 밤운전 때문에 운전대를 놓게 되고 계단 내려가는 경계가 잘 안 보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시력만이 아니라 골절상도 있게 되고 치매도 생기고 순발력도 떨어지는 그런 인지장애가 오게 되는 거죠. 백내장 수술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으셨다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적절한 백내장 수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됐다, 하기로 했다 마음을 먹었다면 전과 후에 관리를 잘해서 이 시력이 최상으로 유지가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우선 수술 전에 정밀 검사를 해서 내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이 렌즈는 내가 평생 보는 렌즈이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렌즈가 있거든요. 난시용, 노안용 여러 가지 렌즈 중에 내 눈에 딱 맞는 렌즈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망막이 이상이 올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녹내장 등등의 이상이 있는지를 수술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건조증 치료도 잘 하는 것이 수술 후에 회복을 돕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수술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끊는다고 해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끊지 않고 그냥 수술하시면 되고요. 항응고제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다른 수술은 끊지만 이 백내장 수술은 끊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수술입니다. 항응고제는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약을 한 달간 넣게 되는데, 안약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약을 만약에 잘 안 넣게 되면은 처음 2, 3일부터 심지어 2, 3주까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안내염이 생기면 60%는 실명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부작용이 되거든요. 안약을 잘 넣는 거는 정말 10번, 20번 얘기해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세한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분명히 눈 앞쪽을 수술했는데 눈에 있는 염증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한 달째에 망막이 붓게 되는데요. 4에서 6주 때 백내장 수술을 하고 한 달이 좀 넘어갔을 때 망막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망막 부종이 생기면 수술하고 나서 시력이 안 나옵니다. 특히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면역 저하 있으신 분들은 꼭 망막 검사를 하셔서 망막 부종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생겼다면 안약을 2, 3개월 더 많이 넣거나 눈에 주사를 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하시고 세안은 예전에는 일주일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수술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3일째부터는 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면역이 좋지 않다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은, 녹내장 소인이 있으시거나 실제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염증이 생기면 안압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동공마비가 오거나 시신경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안압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병원에 오셔야 하고요. 안내염 당연히 치명적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증상으로 오냐면 어리한 통증부터 심한 통증까지, 눈에 충혈이 일어나거나 시력이 갑자기 좋아지다가 뚝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안과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안과 대표연장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